우리 사회에서 강인하다는 말을 들을 때 유독 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어떤 시대적 흐름 속에서 특정 세대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독 강인함이라는 단어가 마치 그들의 대명사처럼 연결되는 세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1980년대에 태어나 이 땅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이들, 우리는 그들을 80년대생이라고 부르죠. 이들의 단단함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 즉 타고난 기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발딛고 살아온 시대가 그들을 그렇게 빚어낸 것일까요? 어쩌면 그 둘의 복합적인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저희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1980년대생의 삶은 참으로 다채로운 경험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며 다양한 선택지를 누렸죠. 하지만 그 풍요의 이면에는 늘 치열한 경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또한 함께했습니다. 손으로 만지던 카세트 테이프와 공중전화, 친구들과 골목에서 뛰어놀던 아날로그 감성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에 눈 깜짝할 새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야 했습니다.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PC통신에서 초고속 인터넷으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기술혁명의 최전선에서 그들은 새로운 문명에 가장 먼저 적응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경험을 아우르는 1980년대생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IMF 외환 위기입니다. 이 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성실함만으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잔혹한 현실이 도래했죠. 어린 시절 혹은 청소년기에 이 거대한 폭풍을 온몸으로 겪어낸 80년대생에게 IMF는 단순한 뉴스가 아닌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압박감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풍요와 불안,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는 극명한 대비 속에서 IMF라는 거대한 폭풍까지 온몸으로 부딪히며 헤쳐나온 이들의 내면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그 심층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80년대생 개인의 성공담이나 고난 극복기가 아닙니다. 한 세대 전체가 공유하는 보이지 않는 강인함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죠. 이러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부여한 특별한 힘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는 곧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것이고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1980년대에 태어나 그 시대를 온몸으로 통과해온 분들께는 아, 맞아, 그랬지 하는 깊은 공감과 함께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바라보는 다른 세대 분들께는 그들이 특유의 강인함과 실용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건강한 소통의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세대의 기록을 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단면을 비추는 거울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1980년대생의 강인함, 그 기원과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이 여정의 첫걸음은 1980년대생이 세상에 눈을 떴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구가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던 황금기였죠.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온 가족의 희망과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이전 세대가 꿈조차 꾸기 어려웠던 물질적 풍요를 자연스레 누릴 수 있었던 세대였달까요? 갓 지은 새 아파트와 가족 나들이를 위한 자가용,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이풍당당하게 놓인 컬러 텔레비전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그림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활기로 넘쳐나는 듯했죠. 골목 어귀에서는 해 질녘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같은 손으로 직접 만지고 부딪히는 아날로그 장난감들이 그들의 유년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영원할 것만 같은 더없이 평화롭고 낙관적인 분위기가 사회 전반을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찬란한 풍요의 이면에는 알 수 없는 미묘한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들의 눈에 그 의미가 온전히 다가오지 않았겠지만 저녁 식탁에서 부모님들의 대화 속에는 국제정세의 복잡한 움직임이나 국내 경제의 작은 파동들에 대한 염려가 간간히 스며들고 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 화면 속에서 비치는 다소 심각한 표정의 어른들은 마치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전조를 조용히 암시하는 듯했죠. 또한 이 세대는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문명의 경계선에 서 있었다는 독특한 특징도 지닙니다. 삐삐와 공중전화 사용법을 익히고 공책에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빼곡히 적던 시절에 어느새 컴퓨터와 인터넷이 서서히 일상으로 스며들며 새로운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요와 불안,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교차점에서 그들의 순수하고 호기심 가득한 유년 시절은 흘러갔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작은 물결들이 일렁이듯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1997년, 1980년대생들이 한창 사춘기를 보내며 꿈을 키워나가던 10대 시절, 예고도 없이 거대한 폭풍이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바로 IMF 외환 위기였죠. 이전에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위기는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를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TV 뉴스는 연일 믿기 힘든 소식들을 쏟아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선언 장면은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처럼 생생하게 기억 속에 박혔고, 길게 늘어선 실업자들의 줄은 당혹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장롱 속 금부치를 내어놓으며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고, 할 수 있다는 구호를 외쳤지만 그만큼 현실은 냉혹하고 가혹했습니다. 가정의 풍경도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늘 강인하고 든든했던 부모님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불안과 피로가 역력했고요.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 같은 낯설고 무거운 단어들이 식탁이 대화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은 급변했고, 어떤 친구들은 예고 없이 전학을 가거나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이나 꿈을 접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던 10대들의 눈빛에는 이제 막연한 불안과 함께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드리워졌죠. 개인의 잘못이 아닌 국가적 위기가 그들의 순수했던 세계를 산산조각냈고, 이들은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현실의 냉혹한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순간 1980년대생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조기 성숙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혼란과 공포 속에서 삶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죠. 이 경험은 그들 내면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고, 훗날 강인함의 씨앗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삶의 냉혹한 현실을 일찍이 깨닫고 내면에 강인함의 씨앗을 품었던 1980년대생들, 하지만 그들에게 펼쳐진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사회는 말 그대로 정글처럼 변했고, 노력하면 된다는 오랜 믿음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간 뒤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성공 공식은 허물어졌고,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했죠.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서 끊임없이 고뇌하고 때로는 절망 속에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을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며 이전 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치열한 싸움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물결처럼 밀려왔으니 그것은 바로 디지털 문명의 도래였습니다. 아직 아날로그 감성이 남아있던 10대 시절을 보냈던 그들에게 PC방에서 밤샘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정보를 탐색하는 경험은 신세계 그 자체였을 겁니다. 새로운 기술은 마치 마법처럼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었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죠.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는 동시에 더욱 심화된 경쟁을 요구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며 새로운 기회를 잡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이들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태되지 않으려 발버둥 쳐야 했으니까요. 정보화 시대라는 빛나는 이름 뒤에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잔혹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은 물론 취업의 문턱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른바 스펙이라는 단어가 사회 전반에 걸쳐 유행하기 시작했고, 학점, 어학 점수, 자격증, 인턴십 경험 등 셀 수 없이 많은 항목들이 마치 필수 코스처럼 여겨졌죠. 도서관은 밤늦도록 불을 밝히며 시험과 취업 준비에 매달리는 학생들로 빼곡했고, 대기업 공채 시험장 앞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한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1980년대생들에게 깊은 고뇌와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노력하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때로는 희망과 좌절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단단한 태도를 길러냈습니다. 어쩌면 M4 세대라는 말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들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동료들과 함께 고난을 헤쳐나갔습니다. 불안한 눈빛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던 투지는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된 것이죠. 이처럼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1980년대생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돌파해 나가는 강인한 투지를 키워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시련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거치며 1980년대생들은 이제 그들만의 독특하고 실용적인 강인함을 온전히 꽃피우고 있죠. 그들은 이상적인 가치나 막연한 감성에만 기대어 현실을 외면하기보다는 눈앞에 놓인 냉엄한 조건을 직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나침반과 정밀한 지도를 보며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항로를 찾아 나아가는 숙련된 선장처럼 이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체득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이고 때로는 냉철하기까지 한 생존 전략은 그들의 삶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마치 DNA처럼 각인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장에서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도 놀랍도록 유연하게 대처하는 1980년대생 직장인들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균형을 유지하고 때로는 조직 내에서 이아래 세대를 능숙하게 아우르며 중추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도 하죠.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가정을 돌보고 동시에 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는 모습 또한 그들의 일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여유로워 보일지라도 그들 내면에는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단단한 심지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동년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허황된 꿈이나 감상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질적인 지혜가 오고 가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진정한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1980년대생의 강인함은 결코 타고난 기질이나 운명적인 특성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과 그 이후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휩쓴 무한 경쟁의 파고가 그들 내면에 깊이 새겨넣은 생존의 본능이자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냉철하고 지극히 실용적인 지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좌절의 쓴맛을 수없이 보면서도 결코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길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며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불굴의 정신을 길러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이 쌓여 지금의 그들을 만든 것이죠. 결국 1980년대생의 강인함은 단순히 개인의 역량을 뛰어넘어 시대가 그들에게 부여한 숙명적인 과업이자 그 과업을 완수하며 얻어낸 값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친 대지 위에서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우뚝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험난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성장시키며 얻어낸 귀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한 세대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겪어온 지난 성장통의 의미와 더 나아가 변화무쌍한 미래를 현명하게 살아갈 지혜로운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의 경험은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는 막연한 희망보다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만의 길을 끈기 있게 개척해야 한다는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성세대에게는 격동의 시대를 함께 헤쳐온 동료이자 사랑하는 자녀 세대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대가 한 세대의 심리와 행동 양식을 어떻게 형성하고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통찰은 비단 1980년대생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닐 테니까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대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 1980년대생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